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영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샘플 수업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과 관계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문장 형식과 관계된 파트에서 제가 수업을 약간 다뤘어요. 문장 형식에서 동사의 종류 그리고 품사를 설명하면서 자동사, 타동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시험화되는 영역을 이제 설명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그 재수생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재수생 중에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별이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제 생각에 분명히 제 수업을 구독하시는 독자들 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동사, 타동사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어민들이 이 자동사하고 타동사 자체를 구별하려는 어떤 의도로 동사 그리고 이 단어들의 어떤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샘플 수업이기 때문에요. 또 많은 것들을 전달하지 않겠구나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메인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시험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자동사하고 타동사 구별을 묻는 그런 구체적인 시험 문제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암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 건데요. 어, 제가 수업하면서 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어라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이해해야 한다고만 해서 답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 원어민들이 쓰는 어떤 영역에 대한 그 이해도 필요하지만 자주 쓰이는 표현들 그리고 시험화 될 수 있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지만 항상 시험은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된 딱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게 시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안에 풀어내시려면 암기하는 영역도 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게요. 자동사, 타동사 이해와 빈출 동사 암기. 네, 샘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Dynamic verb, 동작 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stative verb, 상태 동사가 있습니다. 동작 동사, 굳이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워낙 많을 테니까요. run이라는 단어가 있죠. run, 뛰다. 그쵸? 예. 그 다음에 i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동사 하면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라든지 seem이라든지 become 네, 이런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고요. 이 동사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 두 가지를 다 동사 영역에 넣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일단 동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조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동사의 종류고요. 제가 지금 오늘 나눈 거는 이제 원어민들이 동사를 바라볼 때 동작을 하냐, 아니면 상태를 드러내냐, 어떻게 보면 의미상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의미상 구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수업 문형 형식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자동사, 타동사 수업이 좀 더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렸죠? 영어의 표현, 문법을 잘 이해하려면 영어식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동사가 영어로 intransitive verb예요. 타동사는요, transitive verb입니다. 그럼 부정조부터 in이 들어간 요 자동사의 transitive, in을 제외한 transitive verb가 타동사인데 이 trans라는 단어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across, 예, 이동하다, 건너가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move라든지 across요. 이동하다, 건너가다. 그러면 타동사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타동사란 주어의 의미가 어떤 다른 대상으로까지 이동을 하게끔 하는 동사입니다. 주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다른 목적어 그리고 명사 같은 대상으로 이전이 돼야지 완전해지는 의미를 갖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사는요, 부정접도 인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타동사가 의미의 이전을
전달하는 주어의 의미가 어떤 대상어까지 의미의 이전을 전달하는 거라면 자동사는 굳이 그 의미의 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동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바로 예문을 좀 잠깐 들어갈게요. 밑에 예문 보시면 he became a doctor죠. 여기 보시면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예문으로 여러분들께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의사죠. 그는 의사가 됐답니다. 너무나 쉬운 문장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그라는 이 주어의 의미가 became이라는 동사를 거쳐서 doctor라는 데까지 이제 뒤에 나오는 명사 대상하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보는데 어차피 의사가 그거든요. 즉 그랑 의사가 일치하죠. 즉 그에 대한 의미 전달이 의사까지 갈 필요 없이 그가 어차피 의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 became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의미 전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러한 상태의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사는요, 주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뒤에 있는 명사까지 전달될 필요가 없는 동사이다. 즉,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충분하고 그 뒤에 명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명사가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의미 전달의 역할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일부러 제가 become이라는 동사를 똑같이 썼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놀라실 거예요. become은 자동사 아니야? 평상시에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얘는 내가 알기로 자동사인데 근데 얘가 타동사로도 쓰이나? 예, 타동사로 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영어 자체가 동사가 이제 구성이 될 때 얘는 자동사야, 얘는 타동사야 라는 어떤 처음부터 언어가 시작할 때 문법적 규정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면서 편의상 문법이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의미에 맞춰서 become이라는 동사가 타동사로도 쓰이고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의미가 바뀌겠죠. 자동사일 때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라면 타동사일 때는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을 들어가면은 목조가 오고 목조가 오면 타동사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영어를 한 겁니다. 무조건 을을이 들어간다고 해서 목적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을을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또 목적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영어식 개념으로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탐의 팬츠가 바지죠. 요 바지가 요 동사를 거쳐서 그에게 어울리다. 이 어울리다라는 이 동사 의미가 다른 대상에까지 전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상태로 이 become이라는 동사를 썼을 때는 이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는 거죠. 즉 주어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become이라는 동사에 어울리다라는 이 의미를 거쳐가지고 다른 그 어울리는 목적물인 대상이 와야지만 문장이 완성해지는 동사. 그래서 전달이 되고 있다. 주어부터 시작되는 의미가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 명사까지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해서 건너간다. 의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타동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하고 의사는 동격이죠. 그런데 탐의 바지와 그는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자동사, 타동사의 가장 일단 핵심적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어처럼 을르를 집어넣어서 목적격 또 조사에 해당되는 을르를 집어넣어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을르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타동사야, 안 들어갔으니까 자동사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어를 하는 거고요. 원어민 입장에서의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랑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런식 문장 보시면요. 주어, 동사, vi, intransitive verb라고 적혀 있고요. 뒤에 부사가 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부사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장소, 방향, 출처, 이유, 방법, 시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 부사의 의미를 부사적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이런 장소나 방향,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고요. 주어에서 동사하고 동사 뒤로의 어떤 대상으로 의미 전달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형식이고요. intransitive verb입니다. 자, 이 형식. 자,
compliment였죠. 기억나시죠? 보호요. 보충하는 말입니다. 주어를 보충합니다. 특히 제가 그때 보호 자리에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용사가 온다고 했는데요. 이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주어가 영어로 subject고요. 형용사는 adjective입니다. 여기 보시면 ject라는 단어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단어책이 너무나 잘 나와서 어원이나 어근을 분석하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ad가 바로 add, 더하다는 의미죠. add, 더하다. 그래서 젝트의 의미를 더한다. 그러면 영어에서요. 지금 이 문장에서 젝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subject 외에는 없습니다. we는 verb고요. 그럼 subject, 즉 주어의 의미를 더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 자리에 이형식 문장에서는요. 명사보다는 형용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명사는 방금 제가 여기서 자 예문에서 사용한 것처럼 주어랑 동격이다 라는 의미 부여할 때만 명사를 이용하고요. 대부분 다 형용사, 형용사 영어로 뭐라고요? adjective, 즉 subject인 젝트의 의미를 더해준다 의미인 형용사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한 문형 그리고 이 형식을 이해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삼형식 문장, 다시 해서 트랜스버브죠. 타동사인 삼형식 문장은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명사와 어떤 관계이지. 그리고 왜 삼형식 문장은 방금 제가 Tom's pains become him에서 예를 든 것처럼 왜 주어하고 목조어가 동격이 안 되는가, 서로 왜 관계를 맺지 않는가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가 adjective라는 형용사를 설명한 것처럼 명사 해당되는 문장 성분의 영어 이름을 풀이할게요. 주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ubject였죠. 네. 여기를 봐야 되네요. 네, 주어 subject고요. 자, 동사 transverb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어를 영어로 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목적어가 영어로 object예요. 가만 보니까 object도 똑같이 ject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ject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형용사 adjective 한 것처럼 이 object도 당연히 주어랑 관계를 맺는 거 아닌가요? 왜 서로 동격이 안 되죠? 예, 이유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adjective는 add라는 더하다라는 접두어가 있지만 object는 ob가 있죠. 이 ob라는 접두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ob라는 접두어는요. against, 대항하다, 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주어와 반항 관계다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등한 같은 관계가 아니라 반항 관계다 해서 이 동사 뒤에 오는 이 명사가 주어랑 동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object가 명사일 때 대상이나 물체란 뜻도 있지만 object가 동사일 때 무슨 뜻이 있어요? 반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하다요. 이 반대하다의 동요로 oppose를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살짝 스포를 하는 건데 제가 알려드릴 다음 메인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암기법 중에 object와 oppose가 나오고요. 하나는 타동사에 들어가고 하나는 자동사에 들어갑니다. 그 구별 자체를 원어민이 정확히 하진 않지만 시험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데요. 예, 그런 것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메인 수업 시간에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구분이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object가 명사일 때 대상 물체, 그리고 문법적 용어로 목적어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사일 때 뭐라고요? 반대하다는 뜻이 있다. 그 뜻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주어랑 같은 성질, 같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해서 object, 즉 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랑 동격이 아니면 목적어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건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는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구별이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사, 타동사를 정해놓고 단어를 만들어낸 게 아닌 거죠. 공장에서 단어를 찍어내듯이 생산해낸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면서 자동사, 즉 목적하고 동격 관계라든지 동사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랑 동격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동격 관계가 아닌 명사가 올 경우에는 이제 타동사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동사들이 그런 식으로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grow라는 예문을 하나 제가 더 들었어요. The company profits grew by 5% last year죠. 여기서 grow는요, 당연히 자동사입니다. 네. 전치사 플러스
last year 부사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5% 정도까지 하고 자, 지금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예, 얘도 부사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업의 수익은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그냥 잘하다죠. 그러니까 잘하다라는 요까지의 의미로 더 이상 다른 대상의 명사의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자동사입니다. 작년에 5%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라는 동사가 잘하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히 재배하다, 키우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죠. 타동사.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제가 수업한 게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셔야 돼요. 아, 타동사니까 동사 뒤에 명사가 오겠고 주어랑 동격 관계가 아니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데이가 나오고요. 토베코는 담배죠. 예, 그들이 담배일 수가 없죠. 예, 동격이 아니네요. 예, 목적어 맞고 타동사입니다. 그들은 자, for local use, 그 지역에서 사용할 의도로 담배를 재배했다. 이렇게 되죠. 정말로 아마 이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되다, 어울리다 두 가지로 진짜 다 쓰이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럼 제가 잘하는 거 뭐 있죠? 사전이죠. 예, 사전으로 예,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바로 지금 예, 사전으로 왔고요. become이라는 동사 여기 보면 지다, 알맞다, 어울리다. 예, 보이시죠? 어울리다요. 자, 뭐 지다란 말은 이제 뭐뭐가 되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기 해지다, 해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자동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타동사라고 나와 있죠. 타동사, 알맞다, 적절하다, 타동사, 어울리다. 네, 여기 예문 하나 볼까요? 지금 어울리다라는 의미 쓰여있죠. Short hair really becomes you. 자, 짧은 머리가 내게 정말 잘 어울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short hair. 이 short hair라는 이 주어, subject와 you, 바로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bject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격이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object 의미, 반하다, 예, 같지가 않다. 주어, ject라는 단어, 즉 주어인 ject와 against, 대항하는 관계다. 예, 동격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다.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많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동사들이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자동사 타동사가 거의 겸용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become이란 동사조차도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다라고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사전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방금 제가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핵심은 원어민들도 자동사, 타동사 자체의 어떤 구별을 의식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항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가 혼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험화되는 것은 아직 설명을 제가 안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한 얘도 자동사, 타동사 두 가지 다 쓰이네? 라는 것을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첫 번째, 두 번째 예문을 다 했죠. 이제 세 번째 예문을 좀 봅시다. 이 세 번째 예문 보시면 The book sells very well이에요. 요 예문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 대부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제가 동사는 수태시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어가 더북하고 사물이니까 책이 팔어? 이상하네. 우리는 셀은 팔다라는 타동사를 주로 알고 있으니까 책이 판다. 아니야. 이거 틀렸어. 책은 팔리는 거야. 하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is sold.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맞냐 틀리냐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글의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어떤 생활 영어라든지 그리고 지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좀 문법 공부를 좀 깊게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안 써요. 이때는 셀이라는 이 동사가 그대로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셀이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일까? 그럼 기본적으로 셀이 당연히 타동사인 경우를 예를 들면요. 자, 또 타동사 하면 여러분들 빨리 머릿속으로 떠오르셔야 돼요. 뭐요? subject, object. 젝트에 반하다 명사 두 개가 동격이 아니겠구나.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most 슈퍼마켓이 주어고요. subject입니다. range of organic product. 유기농 작물이죠. 슈퍼마켓과 유기농 작물은 동격이 아니죠? 예. 바로바로 이렇게 한국말에 을르를 집어넣어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격인지 아닌지 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슈퍼마켓들은
자, 다양한 범주의 유기농 작물을 판다. 무엇을 팔다. 아유, 정말 다행이죠. 그나마 좀 맞는 것 같아서 무엇을 팔다. 자, 어쨌든 팔다라는 자 의미로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셀이 항상 팔다니까 얘는 무조건 타동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화 되는 것들에 대한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동사, 타동사는 혼용이 된다. 자동사, 타동사를 명백하게 딱 구별하려고 하지 마라.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셀즈가 자동사인데 왜 자동사일까? 이 셀즈가 자동사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은 정말 잘 팔린다요. 한국말로 자 해설하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어떤 사람이나 서점이 잘 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책 자체의 성질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 책을 쓴 사람이 정말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책이라서 누가 팔든 어떤 서점이 팔든 잘 팔린다는 의미고요. 어떤 경우에 자 이렇게 자동사로 그대로 목적물인 대상, 주어에 반하는 대상을 쓰지 않고도 셀이 자동사로 쓰이냐? 해당되는 주어의 성질이 동사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즉 셀이라는 동사가 자동사일 때는 어떤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주어 자체의 성질이 너무나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끼쳐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자동사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와 관계된 예를 하나만 좀 제가 줘둘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진짜? 자동사래. 그래? 근데 이게 왜 자동사지? 보기 많이 봤는데 이게 왜 자동사지? 라고 잘 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셨을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지문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is car drives well. 이거 해석하면요. 이 차는 잘 달린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특정 그 운전수가 이 차를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운전수, 그러니까 지금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어떤 운전을 잘하는 그런 운전수가 뭐죠 드라이브 그쵸? 뭐 그 저기 어떤 그 경주 선수 같은 그런 잘하는 운전수가 타고 이 차를 잘 몰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차 자체의 성질이 이 자체의 기능이 너무나 뛰어나서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자,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잘 달린다라는 뉘앙스를 쓰인 겁니다. 이럴 때는 원어민들은 뭐라고요? 자동사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가 좀 다양한 지문들을 보여주면서 자동사, 타동사를 명확히 딱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냐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자동사요, 타동사요라고 시험 문제가 되냐?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험 문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유형이 시험 문제가 되냐? 분명히 의미는 같은데 같은 단어가 아닌 서로 다른 단어가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타동사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문법 학자들마다 이것을 자동사, 타동사로 보는 개념도 약간 좀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어원이 어떤 식으로 기원이 됐고 이 단어가 형성되는 어떤 구성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다시 또 올라갈게요. 자동사, 타동사하고 퀘스천 마크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요. 전명구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전명구는 정말 부사 역할을 하는 전명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뭐 시간이나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방향이나 출처라든지 방법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를 당연히 부사로 봐요. 그런데 이 전명구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정말 해당되는 동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제 전치사인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일단 보는 견해는 문법학자들이요. 동사 뒤에 바로 명사가 오고 이 명사가 주어랑 동격이 아닐 때만 타동사야. 트랜스버브라고 본다는 경우죠. 그렇게 보는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은 얘를 자동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전명구가 하나의 기능, 요 자동사의 의미를 더해줘서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상황에 따라서 형용사나 자 부사적 성격을 자 띄면서 글에 자 의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한 파트에 근데 좀 대부분이요.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이 이렇게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는 전치사가 붙으면 얘는 자동사의 개념이야라고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문법학자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 동사하고 전치사를 한꺼번에 타동사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동사의 영역으로 보고요. 뒤에 나오는 주어하고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동격이 아닐 테니까 이거를 자동사의 전치사가 따라온 게 아니라 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나의 타동사로 봐버린다는 얘기죠. 주어하고 명사가 동격 관계가 아니야 하고 그냥 바로 타동사로 봐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자동사로 보는 개념이고요. 자, 이쪽은 이제 타동사로 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사용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현상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토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어려운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는 내신 문제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자동사, 타동사를 이제 구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역사적 흐름상 이 동사들은 분명히 같은 의미, 서로 다른 단어이고 서로는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가 같아요. 의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동사는 완벽하게 타동사인 것처럼 형태를 띄어가지고 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고요. 한 동사는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그 뒤에 명사인,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조라고 하죠. 전치사의 목조고의 형태로 와서 같은 의미를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치사를 취하냐 취하지 않냐 이 구분을 하기 위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예문이에요. James attended the meeting이죠. 자, 제임스가 있고요. 더 미팅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미팅이 아니니까 바로 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여하다죠. 제임스는 자 회의에 참여를 했던데 똑같은 영어에 참여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는 in을 써요. James participated in the meeting입니다. 자, 똑같이 제임스하고 미팅이 동격은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문법학자들은 이렇게 자동사, 그 다음에 전명구가 따라온 거야. 해당되는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전명구를 추가시켰어라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는 문법학자들도 있다고요. participate in 전체를 하나의 동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의 서술어 같은 동사구로 보고, 동사부로 보고, 자, 앞에 나오는 주어랑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어차피 동격이 아니까 이 자체를 타동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동사야 타동사야를 구분을 명확히 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현대 일단 문법에서는 전치사가 따라오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동사는 자동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게 그렇게 바라보는 성향이 더 크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가 붙는 동사들을 따로 암기를 하셔야지만 요런 문제가 났을 때 즉 이거죠. James attended the meeting인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James attended to the meeting.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 the meeting 이렇게 내는 얘기죠. attend라는 동사는 절대로 전치사 쓰지 않고 바로 명사인 목적어를 취합니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참여하다 할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여하다 할 때만 타동사입니다. 그럼 참여하다가 아닐 때는 전치사가 올 수 있냐? 예,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수업을 하면서 암기를 시켜드릴 거고요. 상당히 좀 많은 양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암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자체가 어휘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종류의 단어들을 암기를 하시면서 그 단어의 의미와 그 다음에 전치사가 오고 안 오고의 어떤 여부까지 구분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를 사용한다거나 글을 쓸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샘플 수업은 요 내용까지 전달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애간장을 타게 하는 거죠. 예, 전치사가 오고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가 오는 그런 동사냐 전치사가 안 오는 동사냐 어쨌든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어떤 영역으로 구분되는 같은 의미의 동사들을 시험화될 수 있는 것들을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attend라는 단어는 왜 도대체 전치사가 안 오고 얘는 왜 전치사가 오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텐드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볼게요. 제가 계속 어원을 말씀드리는데, 예, 영어는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언어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어쨌든 거쳐서 왔기 때문에 어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좀 이렇게 조립식 장난감처럼 합성어, 이렇게 합친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어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텐드라는 단어, 자, AT. 자, 이 단어가 바로 AD라는, 자, 프리픽스, 접두인데요. 이게 to라는 전치사를 함유하고 있어요. 즉, attend란 단어 자체가 어느 쪽으로 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이 tend라는 단어가 어디로 뻗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는 미팅이라는 이 회의라는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거기에 뻗쳐서 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attend라는 단어 자체가 전치사를 지금 그쪽, 미팅이라는 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attend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타동사의 역할을 하고 바로 뒤에 명사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문법학자들이 뭐라고요? 이 동사하고 전치사를 하나의 그냥 동사처럼 바라봐 버리고 이게 바로 타동사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당연히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주어랑 동격이 아니니까 목적어라고 봐서 그냥 전체를 동사 플러스 전체를 타동사로 보는 문법학자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어원에서 온 성향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단어 자체가 우리가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구분하게 하는 전치사 유무가 없는, 즉 단어 안에 전치사의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전치사를 따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participate라는 단어입니다. participate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art가 바로 뭐예요? 부분이라는 단어죠. 자,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CIP가 보이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cap, 우리가 캡처할 때 하는 캡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근이죠, 그렇죠? 예, 프리픽스 루트인데요. 이 단어들이 take의 뜻을 갖고 있어요. CIP, 캡 같은 거요. 그럼 부분을 취하다죠. 다시 해서 굳이 뭐 억지로 말씀드린다면 제임스라는 사람은 예, 저겠죠. 예, 모임에 자기의 부분을 take 취하고 있다. 모임 쪽으로 자 회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자 취하고 있다. 그래서 in 그쪽 안에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participate하고 이 단어는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근이기 때문에 이 어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participate는요.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를 빌려와서 이렇게 같은 의미로 attend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 좀 정리하면요. 왜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명백하지 않냐? 예, 다양한 적혀 있는 거 제가 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양한 영어 계열인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에서 온 영어 어원들 영어예요. 70%가 다 여기서 왔습니다. 70%가. 뭐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뭐 영국도 영국이 섬이잖아요. 섬에 처음부터 살았던 원주민들 있겠지만 프랑스인들이 그 영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영국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다 인접해 있던 나라들이죠. 예. 서로 간에 인접해 있던 나라들이니까 언어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거의 대부분 70% 차지하고요. 순수 영어는 결국은 30%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원주민어, 예, 영국어죠. 영국어, 원주민어. 이런 것들이 조립해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다듬고, 그러니까 좀 쉽고 정말 헷갈리지 않고 좀 통일되게 좀 쓰면 좋은데 그렇게 발전을 제대로 못 시킨 거죠. 깔끔하게요. 그 계열 단어의 원래 의미와 조립 방식을 그냥 강제로 접착해서 사용한 거예요. 강제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어적 복잡성, 단어 하나에도 너무나 많은 동의어가 있고요. 영어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도, 전미어, 어근들이 결합되면서 같은 단어인데도 다양한 그 어원에 맞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전치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샘플 수업 일단 자동사, 타동사 개념 자 그리고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딱 구분이 안 된다. 다양하게 바라봐라.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부분 영어 단어는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공유한다. 거의 다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함께 쓰인다. 예, 요거를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메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자, 타동사하고 자동사에서 자, 자동사 타동사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 뒤에 바로 명사의 목적어가 오냐, 아니면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냐. 이렇게 자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인 암기법. 예, 미리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자 타동사 구분하는 주문이라고 돼 있죠. 골드 메달리스트입니다. 금메달 선수, 예, 메달리스트하고 약간 좀 스페링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예, 좀 제가 짜 맞추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메달리스트에서 철자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 골드 메달리스트에 해당되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시험 문제, 전치사를 쓰는 그런 타동사와 전치사를 쓰지 않는 그런 타동사와 전치사를 사용하는 자 그런 자동사 또는 타동사 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도록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방출을 하면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지가 뭐지 이렇게 만약에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지라는 단어가 이제 greet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죠. 이 greet는요 타동사 제가 얘기하는 타동사는 전치사가 안 와요.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 주어랑 다른 목적어가 옵니다. greet요. 그러면 전치사를 쓰는 그럼 동사는 뭔데요? 누구에게 인사하다니까 바로 say hello to겠죠. say hello to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와요. say hello는 자, say라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할 때 전체 이렇게 to가 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쓰지 않는 그런 타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자, 자동사. 요렇게 골드 메달스트의 영역에 어떤 동사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토익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암기 후 2초 만에 파악하기. 제가 2초를 좀 많이 좋아하네요. 계속 2초를 강조하네요. 네, 오늘 샘플 수업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메인 수업에서 여러분들께 더 알찬 시간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